김정은의 건강 미스터리 2025년 최신 동향과 권력 이양 가능성. 안녕하세요. 지금 북한은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북한 권력의 핵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그것이 북한 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이 주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처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는 40일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재등장했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에 걸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발목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2020년 4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생일 기념 행사에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급부상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 사망설까지 돌았습니다. 물론 그는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재등장하며 이러한 소문들을 일축했지만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는 또 다른 건강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급격한 체중 감소였습니다. 한때 140kg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인민을 위한 헌신으로 선전했지만 전문가들은 건강 문제로 인한 체중 관리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둘러싼 우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분석한 의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잠재적 건강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첫째,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권력을 승계한 이후 급격한 체중 증가를 보였습니다. 키 170cm에 최대 140kg까지 나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심각한 고도비만에 해당합니다. 고도비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의 징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심근경색으로, 할아버지 김일성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김씨 가문의 유전적 요인을 고려할 때 김정은 역시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2020년의 장기 불참이 심혈관 시술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프랑스산 와인과 코냑을 즐기며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흡연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도 자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이미 취약한 건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넷째, 통풍 가능성입니다. 2014년 지팡이를 짚고 걷던 모습은 통풍 발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고단백, 고칼로리 식단과 음주는 통풍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극심한 관절 통증을 유발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둘러싼 관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개 활동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체중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얼굴에서 부종과 변색을 관찰했으며 이는 신장이 나간 기능 이상의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공개 행사에서 딸 김주애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녀 관계의 과시가 아니라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됩니다. 또한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2025년 들어서는 공개 활동 패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행사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일부 행사에서는 예정보다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물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건강 정보를 국가 최고 기밀로 취급하며 의료진조차 극히 제한된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김정은 위원장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김주의 후계 체제. 가장 주목받는 시나리오는 딸 김주혜의 승계입니다. 2022년부터 김주혜는 아버지와 함께 중요한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북한 매체는 그녀를 존경하는 딸 또는 경애하는 자녀라고 호칭합니다. 이는 북한식 후계자 띄우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김주혜는 2025년 현재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이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둘째, 북한은 여전히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이며 여성 최고 지도자에 대한 내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주혜가 승계하더라도 초기에는 김여정이나 다른 측근들이 섭정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북한 역사상 전례 없는 집단 지도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김여정 집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동생 김여정의 집권입니다. 김여정은 이미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대남 정책과 선전선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김씨 혈통을 유지하면서도 성인으로서 즉각적인 통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역시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 군부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며 여성 최고 사령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집단 지도 체제. 세 번째는 여러 권력 실세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김여정, 최룡해, 조용원 등 핵심 엘리트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과도기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4. 군부 쿠데타. 가장 불안정한 시나리오는 군부 쿠데타입니다. 급작스러운 권력 공백 상황에서 군부가 직접 나서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극심한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나 권력 승계는 단순히 북한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 국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기존의 핵 정책이 유지될지 아니면 더욱 강경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권력 공백기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대량 탈북 사태의 가능성입니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면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남북 관계의 재설정입니다. 새로운 북한 지도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한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주변국들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자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이러한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첫째, 후계 구도의 점진적 노출입니다. 김주혜의 공개활동 증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후계자를 인식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핵심 권력기관의 강화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무력성 등 핵심 권력기관의 충성도를 높이고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공백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셋째, 김씨 일가의 신격화 유지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불거질수록 북한은 그의 카리스마와 권위를 더욱 강조합니다. 이는
그의 후계자가 누구든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반입니다. 넷째, 대외적 긴장 조성입니다. 미사일 발사, 군사 훈련 등을 통해 대외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권력 공백 시에도 체제를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 탈북자 증언,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하면 그의 건강 상태가 우려스러운 수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2600만 북한 주민과 한반도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김정은 이후의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요?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더욱 폐쇄적이고 강경한 체제가 될까요? 이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평화롭고 건설적인 방향이 되기를 우리 모두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채널을 구독하시면 북한 관련 심층 분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